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화홍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 f 이렇게 되면 이제 뜻하기 좀 더 쉬운가요? f에다 이제 2를 대입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주면 결과가 4가 되겠고요. 자, 이제는 그럼 또 4를 대입한 2를 한 번 더 하면 되죠. 결과는 8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합성함수의 의미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4를 대입했더니 1이다 이런 뜻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원래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f라면 이제 반대로 가는 게 이제 f 역함수 처리가 될 건데, 역함수에 4를 적용을 받아서 결과 1이 나왔다는 얘기는 거꾸로 따져보면 f1은 4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f1은 4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 식을 좀 바꿔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함수식이 나와 있으니까요. 1 대입해 주는 것은 대입하면 2 플러스 k 처리가 되겠고 이 결과가 4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볍게 k 값은 2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초반이라 조금 여유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이어집니다.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리함수는 첫 번째도 그래프, 두 번째도 그래프인데,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 나와 있죠. 루트 x 돼 있고,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해서 그래프 모양을 알아가는 것이 일단 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x-3 더하기 2 되는데, 자, 루트 안에 있는 이 x-3 루트 부분이 항상 0보다 커야 이제 정의가 되가는 거니까 x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정의역이니까요. 정의역은 좀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치역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래프 모양이 좀 필요한 건데, 지금 그래프 봤을 때 이제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이라는 얘기죠. 이런 그래프를 지금 이제 정확하게 또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이동해서 같은 모양을 쭉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모양들이 이제 조금 학습이 되어 있으면 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역은 3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럼 몇 번이 있습니까? 자, 3번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무리함수 나오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들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 알아두면 무리함수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쉽게 많은 문제들을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88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1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약수의 개수를 구해갈 때는 우리가 어떤 숫자를 이렇게 A의 알파, B의 베타 이렇게 좀 소인수분해가 됐다면요, A의 0제곱, B의 0제곱, A의 1제곱, B의 0제곱, A의 알파제곱, B의 0제곱, 그냥 한 방에 할까요? A의 알파제곱, B의 0제곱, A의 1제곱, 알파제곱인가요? 여기 A 값을 늘린 거죠? 이게 좀 차수를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이쪽으로 우측으로 가면서는 A 차수를 늘렸으면 이쪽으로 가면서는 B 차수를 늘리게 되면 A의 0제곱에 B의 베타제곱, A의 1제곱에 B의 베타제곱 쭉 처리해서 A의 알파에 B의 베타 이런 형태로 해서 약수들을 모두 쓰는 이런 테이블을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를 되게 되면 이쪽에 가면서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쪽은 0부터 베타까지 됐으니까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지수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이제 곱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것이 이제 공식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지수가 이제 3,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하기를 하게 되면 4, 2 곱하기 해서 8개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약수와 관련된 부분들 좀 또 새로운 이론 형태도 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처럼 약수들을 모두 쓴 이렇게 좀 테이블을 좀 만드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문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좀 내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테이블 모양 보여드린 거 잘 기억 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이어집니다. 순열 조합 기호 사용을 바르게 할 줄 아십니까? 질문 던진 거죠. 6부터 최곡 m개를 좀 곱하게 되는데 6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 4 곱하기 쭉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결과가 좀 120이 되려면 자 여기까지가 30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마 지금 여기까지 다 곱하기 해주면 1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곡 3개를 곱하기 했으니까 6 퍼미테이션 3 이 결과가 120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n 값이 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주면 되겠고요. n 컨비네이션 2다 이렇게 처리되면 n-1 곱하기 하고 2를 이렇게 나누겠는데 이게 이제 2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n-1 처리가 되겠고 2 곱하기 되는데요. 여기를 이걸 4, 7, 28 이렇게 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우리가 넘겨서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8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n-1 이웃한 두 수의 곱 이런 모양이 돼 있으니까 n이 금방 8입니다. 이런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mn 이렇게 구해진 상태에서 더하기를 해달라. 그럼 뭐 1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순열과 조합, 계산하는 계산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질문 던진 거니까 우리가 좀 이번 문제는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이거는 합성함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f, fx 이런 부분들은 자, 이 x 자리에 fx인 2x-1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4x-2에 마이너스 3 해서 계산식이 좀 어쩌저쩌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곳에다가 이제 k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ffk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 4k-3인데 그 결과가 5입니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8이니까 k값은 2 이렇게 계산해서 k값을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런 문제들이라면 뭐 언제든지 뭐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합성함수를 풀이하는 것 자체가 뭐 치환해서 하는 그 풀이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뭐 1차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계산하라 이렇게 됐다면 그냥 그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함수와 일치하였습니다. 이때 ab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풀이도 되겠죠. x분의 2 되어 있는데 평행이동하게 되면 x 자리에 x-에 있으면 되겠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니까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x-1분의 자, b 올라가니까 뭐 x-해서 이제 정리해서 x-a 분의 bx 플러스 2-ab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이 결과가 뭐 주어진 식이랑 뭐 똑같다 이런 부분을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a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1입니다. b 값은 2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풀이를 좀 하는 것은 저는 좀 살짝 반대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좀 발전성이 없는 그런 풀이라서 자, 유리함수에서 평행이동을 궁극적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유리함수에서 평행이동을 질문하는 것은 사실 뭐 점근선을 물어봤다 이런 판단을 좀 해가야 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함수 y는 이꼴 x분의 2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점근선을 구하게 되면 x는 0, y는 0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 함수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가볍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점근선도 그대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어진 식의 x-1분의 2x 처리되어 있을 때 이 부분들의 점근선 x는 분모 0 만드는 형태니까 x는 1 처리하면 되겠고 점근선 y는 나누기 할 때 몫이 돼가니까 그러니까 2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점근선이 이렇게 옮겨졌다. 이렇게 좀 점근선만 살펴봤으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그죠? x축으로 a만큼 b만큼 이 부분들이 이제 가볍게 처리돼서 나중에 뭐 더하기 하라 3입니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연산에 의해서 뭐 평행이동이지요. 평행이동식 형태를 해서 보여주는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을 조사해 가는 것이 좋은 풀이법이다. 제가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확실하게 잘 기억했다. 좀 더 좀 어려운 문제 제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 시작합니다.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쫙 주어져 있을 때 AB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유리함수의 점근선 뭐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데 뭐 거의 거듭되는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분모를 0 만드는 부분 0에서 정의 안 되어 있으니까요. x값은 마이너스 a 이 부분들이 점근선 x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처리돼서 a 값이 가볍게 구하면 되겠고요.
자, 주어진 식 나누기 한다라고 됐을 때, 나누기 한다고 했을 때, 몫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x 앞의 계수를 좀 살펴보면 되니까요. y 값은 b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근선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이 얻어지죠. 그럼 더하기해서 4를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뭐 그리는 것 자체가 점근선을 그리고 이제 1, 3, 4분면 방향이냐, 2, 4, 4분면 방향이냐, 뭐 이런 형태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니까, 점근선 구해가는 방법은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배구대에 참가한 10개의 팀이 각각 다른 모든 팀과 서로 경기를 하는 리그전을 벌인다고 할 때 전체 경기 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뭐 게임을 할 때는 이제 두 팀이 하는 거니까요. 10개의 팀 중에서 게임할 두 팀을 이렇게 고르면 되죠. 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게임을 둘이 할 때는 뭐 순서가 없는 거니까 고르는 이 부분들이 리그전의 총 개수가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9 나누기 2 처리되니까 약분해서 5, 9, 45 이렇게 처리해서 한번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두 팀이 필요하다. 10개의 팀 중에서 게임할 두 팀을 골라간다. 이런 관점만 가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센과 화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경기도 6곳, 서울 4곳 중에서 3곳을 골라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적어도 한 곳이 포함되도록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한 곳이 포함해서 3군데가 되려면 2군데, 한 군데, 한 군데, 2군데 이렇게 골라가는 가지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골라야 되겠다. 경기도 6군데에서 2군데를 고르고 서울 4군데에서 한 군데를 고르는 가지수, 그 다음은 6군데에서 한 군데, 4군데에서 2군데 이렇게 고르는 가지수 구해가면 되겠죠. 이 두 개 이제 서로 다르니까 이제 더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거부터 계산하면 6 컨비네이션이 6 곱하기 5인데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4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1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게 60까지가 되는 거예요. 오, 가지수가 뭐 금방 늘어나는데요. 그 다음엔 6 컨비네이션 1, 6이 되겠고, 4 컨비네이션이면 4 곱하기 3, 2를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여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2, 3은 6이니까 36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를 좀 합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96까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사실 뭐 적어도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에서 뭐 6건을 빼는 경우도 되는데, 6건 자체가 뭐 경기도에서 3곳 고를 때, 서울에서 3곳 고를 때 빼는 경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참고사항으로 좀 하게 되면, 뭐 전체 가지수를 이제 구해간다 그러면 이제 전체는 몇 곳이죠? 10곳에서 뭐 3군데 이렇게 되는 건데, 반대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3군데 해주면 6 컨비네이션 3 되겠고, 서울에서 3군데, 서울에서 또 3군데 골라가는 거라면 이 부분도 뭐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라서 전체에서 빼는 부분도 연산 정도가 좀 많아서 그냥 가볍게 둘 하나 둘 이렇게 골라가는 경우로 풀어드렸습니다. 됐죠? 뭐 적어도라는 표현이 돼 있다고 해서 항상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맞춰서 효율적인 풀이를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경우의 수. 항상 뭐 공식 이용하는 것보다 논리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까 부분에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 거듭 강조드리니까 10번 풀면서 그때 이제 맞춰서 풀어가는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이어집니다. 1부터 9까지 정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사용해가지고 두 자리 잔수를 만듭니다. 12자리 숫자와 1위 숫자의 합이 홀이 되겠다. 두 개를 이제 합하는데 홀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홀수랑 짝수 오는 경우랑 짝수에 홀수 오는 경우 이렇게 이제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가지수를 구한 것은 A다라고 하면 되겠고, 합이 짝수가 되는 개수다. 짝수가 될 때는 그럼 이제 홀수 올 때랑 짝수가 올 때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 이런 경우 이제 B다라고 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B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조사해야 되겠는데, 자, 홀수 짝수 오는 가지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홀수가 뭐 5개 있고 짝수가 5개 있으니까 되겠고, 짝수 홀수 올 때 좀 주의를 기해야 될 것은 짝수가 앞에 오면 두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홀수는 5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럼 이제 이건 45가지 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A가 되겠습니다. 그럼 홀수 오는 가지수, 그렇게 되면 이거는 홀수가 5개 오겠고, 홀수가 이제 하나 줄었으니까 이제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짝수 되면 첫 번째는 짝수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4가지, 그 다음에 0이 와도 되니까 다시 4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b를 구해라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9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문제풀이 뭐 자연스럽게 이제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이렇게 뭐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이제 정확하게 좀 분류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놓는 이런 과정 자체만 잘 되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 안 하고 풀이하려면 조금 나름 어려워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풀이한 부분들 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B 값 구해갈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일은요, 홀수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0장의 카드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 거라서 같은 카드가 2번 나올 수 없거든요. 첫 번째 홀수가 5가지라면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가지수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짝수 할 때는 이곳은 0이 안 와서 4가지인데 한 숫자를 쓰고 그 다음 이제 0이 또 포함되니까 또 다시 4가지가 돼가는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신경 써가지고 개수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죠. 1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네요. 또 최고차가 양이다 되는데, 와, 제일 중요한 건 1대1 대응이죠. 뭐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꼬박꼬박 다 대응돼야 되니까 정의역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4까지 되어 있다면 꽉꽉 채워서 치역에 해당하는, 공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대로 치역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계산 안 해도 곧바로 이제 A 값을 알 수 있겠네요. 뭐 기울기를 통해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A 값은 2 이렇게 금방도 알 수 있는데, 뭐 좀 더 정확한 풀이라면 이제 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4A 플러스 B 결과는 5가 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빼니까 5에는 10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A 값이 2다 라면 2를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 B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A 더하기 B를 해달라 이렇게 처리해 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뭐 함수, 용어, 정의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대1 대응,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대입했을 때 치역에 있는 원소가 이제 빠짐없이 다 나와요. 뭐 공역에 있는 원소가 치역으로 그대로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되겠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1대1 함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정의 자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2번 마무리합니다. 13번 문제 함께 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여기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군요. f, 괄호, g, f 한국의 역함수, 와우, 이런 부분들 해달라 이런 얘기죠. 가운데 부분을 정리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이제 순서가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처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기 이제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깔끔 처리돼서 처리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2를 대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f2를 먼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좀 나와 있으니까 이곳에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5에서 결과가 나오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역함수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보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럼 어떻게 풀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뭐 역함수를 구하면 불편하니까 는 k 이렇게 처리해주면 k를 대입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런 형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k 플러스 3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4k가 이제 마이너스 8 처리가 된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에서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전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뭐 키포인트 부분들은 전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들, 만나면 이제 항등함수 처리해 들어가는 부분들, 이제 함수의 역함수 그리고 이제 합성함수 이런 부분들에서 뭐 키포인트가 되는 항목들 조금만 점검해 가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문구점 A 회사 연필, B 회사 연필, C 회사 연필 종류가 척척 있습니다. 두 개의 연필을 좀 사려고 하는데 같은 회사 연필을 사는 경우의 수, 와우. 그러면 뭐 A 회사일 걸 사려면 5개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고, B 회사 산다면 3커뮤니케이션이 처리가 되겠고, C 회사는 뭐 2개에서 2개를 골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13, 1 다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뭐 14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A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서로 다른 회사의 연필을 사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한다 라고 했으면 A, B를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C를 살 수도 있고 그다음 CA를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런 가지수를 좀 더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5 콤비네이션 1, 3 콤비네이션 1 이렇게 이제 멋들어지게 쓰는데 이렇게 뭐 결국은 이제 개수 곱하기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3, 2, 6, 2, 5,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여기는 15가 되는 건가요? 계산하게 되면 15 더하기 6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25에다가 31이 되는 건가요? 이 가지수가 B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이제 B-A를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17이 되겠군요. 17에서 구해가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게 지금 조합을 이용해서 즉 구해가는 그런 형태들인데 뭐 공식을 쓰는 것보다도 뭐 써서 이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인지 가 이제 더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A 회사 거, B 회사 거, C 회사 거 살 때 A, B 살 때, B, C 살 때, CA 살 때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를 먼저 좀 잘 처리해 가면 그에 맞춰서 그 다음은 뭐 자연스럽게 연산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경위수 구해갈 때 뭐 답 나오는 절차 과정들을 이제 뭐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거 이제 고도 강조드리니까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연습장 놓고 연습을 해가면서 차분하게 좀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함수, 웹팩스 주어진데 역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들을 만족한다. 이때 이제 뭐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미지수 AB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역함수에 1을 대입하면 2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2를 대입하면 1이다. 이런 관계식 좀 구해달라 이런 뜻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우 F2는 위에 나온 결과가 있으니까 이 식은 이제 F1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2분의 1 이렇게 되면 정보를 이제 두 개를 얻은 거죠. 이 얻은 정보를 좀 이용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 대입하게 되면 2b-1 분의 2a-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1이라는 얘기는 2a-1하고 2b-1의 결과가 같아지는 거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a하고 b하고 결과가 같아져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는 a1을 좀 대입해주면요 b 플러스 1 분의 아닙니다. 계산 미스. 와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좀 더하기 1이군요. 큰일 나죠. 2a-1은 2b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2a-2b는 2 이렇게 되니까 a-b는 1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음 식 대입하다가 이제 발견했으니까 방정이지.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해주면요 b 더하기 1 분의 a-1 이 결과는 이제 2분의 1이니까요. 뭐 크로스해서 곱하면 2a-2는 b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a-b는 이꼴 3에서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연립방정식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빼기라면 되겠네요. a는 2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겠고 a 값이 2가 되게 되면 b 값은 얼마가 되나요? b 값이 1 되는 건가요? 해서 a,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f-4를 구해달라. 마이너스 4를 좀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b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계산 결과인가요? 그럼 b 값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이 되겠고 a 값이 2였으니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그럼 약분해서 최종 결과는 얼마? 3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그냥 처음에 무엇을 풀어가는지만 좀 결정하게 되면 그죠? 주어진 식들이 딱 되는데 와우 첫 번째 거에서 싹 이렇게 바꿔가지고 처리되겠고 와 이 숫자가 교묘하게 이제 합성함수 숫자가 딱 연결돼서 무엇을 이제 풀어야 될지 이제 정보 제공하는 부분들 정리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만 꼼꼼하게 좀 처리해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문제 풀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1학년 3명, 2학년 4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부원들을 서로 2개의 조로 나누려고 합니다. 조에는 최대한 4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1학년 1명 이상은 A, B 조에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붙어있는데요. 조를 나누는 방법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2학년 명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두 덩어리로 나누는데요. 1학년이 한 명은 있어야 되겠고 그럼 한 명하고 이제 2학년이 그러면 이제 명수에 있으니까 그럼 1학년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치면 2학년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이제 2학년이 명수가 전체 명수가 4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둘은 좀 가져야 되겠군요. 둘 이렇게 좀 2학년에 나눠지는 이런 형태의 좀 모양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1학년이 뭐 이쪽은 뭐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2명이라고 치면 뭐 2명까지밖에 못 오는가요? 그럼 한 명 이렇게 되는데 한 명, 3명도 되나요? 뭐 한 명 있다 집이게 되면 여기 뭐 3명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2명에 2명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은 1명에 2명 이렇게 처리되니까 사실은 위랑 아래랑 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굳이 좀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큰 틀에서 나누는 가지수가 이렇게 두 종류 정도가 되는 건가요? 다시 더 할 수 없겠죠. 한 명 되면 2명, 3명이니까 더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을 기준해서 보게 되면요. 자, 1학년 3명 중에서 1명 골라다 놓고 그 다음에 2학년 4명 중에서 2명 골라다 놓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한 조 덩어리, 나머지 한 조 덩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조 편성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조 편성된 걸 어떻게 되죠? A, B 두 조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A조, B조 명칭을 부여해야 되죠. 그래서 이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게 해야 되는 배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다 곱하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3개에서 2 골라다 놓고 그 다음에는 4명에서 1명 더 골라다 놓으면 되겠고 그럼 이제 조를 지금 나눴고 역시 이 팩토리얼 이렇게 좀 곱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부터 계산하면요. 3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는 6이 되겠고 곱하기 2를 좀 처리해 줘야 되겠고 더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또 2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6에다가 여기는 또 얼마가 되는가요? 2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60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0까지 요게 좀 은근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좀 명수를 가지고 그 많지 않은 명수인데 그걸 나누기 하는데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뭐 조를 나눌 때 일단은 뭐 명수가 이제 한 명씩 포함해야 된다라고 해서 1학년이 한 명씩 이상 포함돼야 된다 해서 1학년이 좀 조건에서 1학년이 한 명일 때 1학년이 2명일 때 이렇게 좀 나눈 거거든요. 이때 이제 나머지 1학년 한 명은 이제 다른 쪽에 이렇게 가 있어야 되니까 한 명, 2명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죠. 2명에 한 명 이렇게 좀 나눠진 거고. 이때 이제 명수를 채워야 되는데 4명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갈 수 있는 명수가 2명밖에 없어서 2명 그래서 둘둘 이렇게 좀 나눈 걸 좀 생각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2명일 때는 이제 나머지 이제 명수를 또 채워야 되는 거니까 1명, 3명. 그 다음에 이제 뭐 둘에 이제 1명, 2명 이렇게 좀 나누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위에랑 지금 자리를 바꾸는 이런 형태들이라서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끝을 모양에서는 이제 2가지 모양이 되겠다. 자, 이런 부분 좀 판단해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좀 나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명수를 배치해가는 것 부분들 되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곳에 이제 뭐 이렇게 A, B 조 명칭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사실 또 엄밀하게 따지면 요 사이 부분들에 사실 1학년이 3명 중인데 3명 중에 1명 골라다 놓으면 이제 2명 중에서 2명 그 다음에 나머지 또 2학년 2명 중에서 2명 근데 이게 지금 곱하기 1이라서 이게 좀 이제 조를 나누는 방법이 이게 좀 곱하기 되는데 이게 1이라서 제가 좀 쓰지 않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게 조 편성할 때는 이제 같은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 좀 기억해서 이런 부분 좀 배제하고 아예 이제 구성이 다른 부분들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까탈스러운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좀 복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실력을 좀 쌓아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6개의 문자 FA, MO, US 주어져 있습니다. 일렬로 쭉 배열하는데 M과 O가 양 끝에 오도록 한다. 그럼 양 끝에다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곳에다 M과 O를 갖다가 이제 배열하면 되겠죠. 근데 배열할 때 이제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게 있으니까 2 곱하기가 되겠고요. 나머지 4개의 문자, 다른 문자들을 가운데다가 열심히 나열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4 팩토리얼이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8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오면 되겠죠. 가볍게 풀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MOS가 어느 두 개도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풀이 원리 이웃하지 말아라. 풀이 원리는 뭐죠? 상대방 먼저 나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F하고 A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U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먼저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먼저 나열하는 것이 3팩토리얼 되겠고요. 나열하게 되면 이렇게만 나열됐다라고 했을 때 자리가 이제 이렇게 앞뒤까지 포함하면 이제 4개의 자리가 남죠. 이곳에다가
MOS를 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M을 나열한다면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 곱하기 여기가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6, 24에다가 그럼 144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가지수가 금방 팍 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우수니까 뭐 나온 결과 숫자보다도 뭐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겠죠. 자, 이웃하지 않도록 풀이 원리.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뺍니다. 이 원리 절대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웃하지 않는 거. 상대방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 먼저 나열. FAU 먼저 나열. 3팩토리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틈들이 4개가 있어서 이곳에다가 MOS를 갖다 나열하겠다. 이런 이야기, 원리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풀이하는 거 연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정역 주어져 있고 공역이 쪽 주어져 있는데요.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B의 순서성 개수를 모두 구해주십시오. A값 양수. 고맙습니다. 양수 조진 게 어딥니까? 자, 정의역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란 숫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0이란 숫자 있고요. 2란 숫자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역에 나오는 숫자들 텐데,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자, 이게 지금 정의역 범위가 이곳에서 보니까 4고, 치역이 될 만한 공역의 원소도 4까지 되는 거니까, 그럼 뭘 좀 해볼까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A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이제 1인 경우를 좀 따지게 되게 되면, 와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X 값이 범위가 여기가 4가 되겠고, 치역 범위도 4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A 값이 1인 상태에서 순수상 계수 구할 때 A 값 기울기가 1일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B 값을 구해가는 거죠. B 값 순서상. 와우. B 값 보면 또 Y 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B 값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그래프를 좀 상상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울기가 더 크면 안 되겠죠? 기울기가 더 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기울기가 좀 더 작아지는 형태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울기가 작아지는 형태. 그런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이런 숫자들이 되려면 아무 숫자나 다 되는 게 아니겠군요. 그럼 이제 이렇게부터 기울기가 그러면은 어떤 걸 해야 되죠? 두 칸에 한 칸씩 가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2분의 1 되는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 이렇게 생각해 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게 그리게 되면 0일 때는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한 칸 좀 올려서 이렇게 지나게 되면 0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기울기 2분의 1일 때 그러면 여기가 이제 1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때는 y절편이 0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칸 더 올려서 이렇게 그리는 것까지 가능하겠네요. 2분의 1일 때 그럼 y절편이 1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들 됐습니까? 기울기가 2분의 1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군요. 이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AB 순수상 개수가 좀 몇 개를 만들 수 있겠다, 4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나름 재밌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범위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정수 형태들로 땅딱딱 주어지는 거니까 대입해서 그렇다고 뭐 주어진 숫자들 그냥 무작정 더입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은 아니죠. 범위 형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들 기울기가 양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기울기가 양되는 즉 기울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는 거죠. 그게 정역 범위 치역에 해당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공역인데 공역에 해당해서 이곳에서 골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될 수 있는 기울기를 이제 먼저 이렇게 좀 처리해간 부분들 이게 이제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이제 직선과 관련된 걸 연결시켜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좀 그려놓은 직선 모양들 좀 잘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화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 직선도 주어져 있는데 직선 좀 특이합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역을 구해달라. 정역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 부분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x값은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요, 요 정역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 간단하게 a 값은 2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됐고요. fx, gx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 항상 이제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가야 된다라는 항목이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제 뭐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x축으로 주어진 함수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 해서 점을 턱 이게 좀 찍어서 좀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느 방향으로 그려야겠습니까? 그래프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루트 x,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요 모양 형태죠. 2, 4분면 형태로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1 이렇게 잡아놓고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석은요. 이 gx 직선 해석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y는 뭐 기울기 자체가 좀 b로 되어 있고 x 플러스 2 더하기 이렇게 2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바로 뭐죠?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그죠? 이 기울기 b인 직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충 표시해 주겠고요. 2라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점을 이렇게 좀 표시해 가야 되겠죠. 점을 찍어서 여기가 또 2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지나는 직선을 열심히 그렸는데 지금 문제에서 또 뭘 풀라고 했냐면요. 서로 단 두 개의 교점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평행선을 긋게 되면 이제 교점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요 점을 지나야 되겠죠. 요 점을 지날 때 지금 이게 교점이 당연히 이제 몇 개가 되겠습니까? 두 개가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사이에 긋는 것도 교점이 두 개가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게 판단해가는 이 과정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식을 안 해도 되는데요. 여기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2였고 여기 좌표 자체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기울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선 그었을 때는 기울기가 0 이렇게 되겠고 그죠? 여기 이제 크가 나갔다. 0일 때는 한 점이니까요. 이건 이제 포함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대비값 범위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석에 의해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관련한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관점이 담겨 있는 이번 문제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수식에 의해서 같다 해서 이제 제곱하고 판별식 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들에 대한 해석.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해석은 너무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간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시고요. 복습 철저하게 잘해서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9번 화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가 좀 까탈스러웠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에 18번이라든지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조편성하는 문제라든지 까탈스러운 문제들 몇몇 보였었는데 정확하게 학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화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